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의 고수익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에로 시작하는 총 5글자의 종목인데요.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고 이름만 봐서는 잘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느낌을 전달해 드렸고요. 아직 힌트는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접수는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수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재미있는 오답을 함께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또 같이 많이 적어서 보내주셔도 당첨 확률이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문자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수의 픽 퀴즈 정답 문자나 또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또 하나의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 1시간 이후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이나 종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마감 시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월 CPI에 이어 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고요.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0.12% 소폭의 하락세로 2,477포인트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마감 때 매수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고 기관은 3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바이오주나 자동차주 위주로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75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0.25% 하락한 743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매수와 매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간 문화 교류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간밤에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A스토리가 7%, 스튜디오 드래곤이 3.7%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앞두고 사우디와의 협력 기대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 국내 5개 기업이 메움시티에 8조 5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평화홀딩스가 13%, 예스티가 12%, 일부 종목들의 강한 움직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풍력 관련주 CS윈드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4.5%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 전력설비 관련주인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오늘 5.6%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은 기대를 했지만 그래도 살짝 하락하면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오늘 고수의 픽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또 오늘의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입니다. 에로 시작하는 글자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또 어떤 종목이 정답일지 잠시 후에 여러 가지 힌트 제시해 드릴 예정이고요. 나는 힌트 듣기 전에 먼저 때려 맞춰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저녁에 PPI 나온 거 보고 오늘 내일 장 좋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살짝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은 장초에 정말 강했습니다. 저는 네. 장초를 계속 보고 자니까 되게 좋았다가 중간에 한번 꺾여 내려옵니다. 이게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2발 때문에 중간에 장중에 흐름이 꺾여 내려옵니다. 러시아가 이제 어제 한 1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폴란드까지 넘어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지금 아직은 뭐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러시아가 일단 부인을 했고 처음에 미국에서도 러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쏜 방어용 미사일이 넘어온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정황이 지나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영향들도 우리 시장에 미쳤을 거고 또 우리 시장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그것보다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도 있을 거고 또 어제 이제 미사일이 넘어가다 보니까 뭐가 움직였을까요? 달러 지수가 올라왔겠죠. 네. 이제 경쟁 위험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오늘장 내일장이나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환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움직이니까 최근에 환율이 급락을 했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락을 하니까 지수가 올라갔었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그럼 시장을 던졌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외인이 대충 한 2천억 넘게 장초에 2천억, 한 2,300억까지 매도가 나왔네요. 주황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매도가 나왔다가 장 막판에 올리다가 코스피입니다.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 후쩍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플러스 400억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외인들이 개인들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통상 개인들은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지수가 빠지면은 매수를 하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지수가 내려왔을 때 개인들이 얼마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개인들이 정말 힘이 있어서 급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눌렀을 때 내 물량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눌렀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 10주를 던져가지고 이 가격을 뭐 한 3%, 4%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에서 20주를 더 살 수 있으면 더 차익 실현은 차익 실현대로 하고 평단은 평단대로 낮추면서 조금 더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수급 흐름은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다. 계속 누르다가 장막판에 동시효과 때 후쩍 가져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매도였다가 결국은 400억 정도 매수 포지션을 취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3대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러시아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코인 이야기 그리고 증투세,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러시아 리스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코인 리스크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제가 이제 오늘장 내일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엄청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이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좀 있다는 첩보원의 통신이 있었다라는 것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리스크들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여기서 물밑에 있는 리스크들은 있습니다. 아직도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들 남아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들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증시는 그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는 걸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한 리스크,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들은 시장에 반영이 됐다. 제가 3대 리스크를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외의 리스크들을 살펴보자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중에서 일단은 두 가지는 해소되고 있고 코인이 일단 하나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PF 부동산 PF권이 조금 더 리스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리스크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주식을 버릴 때는 아니다. 오히려 오늘 같을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아직도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고 먹을 것들 많이 있습니다. 리먼 때도 우리가 급락을 보고 또 리먼 때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먼 기억이라고 하신다면은 코로나 때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 때도 한 2달 바짝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정말 엄청나게 한 1년 가까이 올라가는 것들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하락 파동보다는 상승 파동이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며칠 조금 반등하고 또 이것들 조금 조정을 줬다고 너무 걱정할 거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 기회에서 포트폴리오 좀 교체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직도 갈 자리들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부터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매도가 나오더라도 하루에 그치곤 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제에서 이틀 연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또 외국인이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점을 들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 여전히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국내 증시 여러 가지 리스트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를 해주시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또 지금부터 상담 신청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퀴즈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답을 좀 유추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에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인데요. 나는 재밌는 오답을 시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당첨 확률이 있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고스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시고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스에픽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패션 플랫폼입니다. 11월 1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또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아직 목표가가 많이 남았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지 저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이 패션 플랫폼입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수익률이 1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네.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들 사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매수입니다. 지금 공격 앞으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나왔던 데이터 중에 그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인 순매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뭡니까? 인버스. 인버스 그것도 네. 이해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버스라고 하는
곧버스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한 4천억 정도 산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이 삼성전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아인가 삼성전자 그래서 그게 한 1,000매덕 정도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한 2위하고 1위 갭차가 제가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압도적인 1위가 곧버스입니다. 그리고 6위가 그냥 곧버스가 아니라 그냥 인버스가 개인 순매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투심이 좋지 않고 계속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갈 자리들 많이 있습니다. 상방 베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괜찮나요? 했을 때 지금이라도 괜찮은 종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패션 플랫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의류 관련된 업종이고요. 레노마 레일이나 이런 것들 여성 의류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쌍바닥 찍은 다음에 찍은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번 더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 양봉으로 이 장대 장기 이평선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안정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속도감 있는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목표가 2,3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열려있는 구간이다. 안 사신 분들, 탑승 못 하신 분들 11월 1일 날 놓쳐서 이미 10%의 수익을 날리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즘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다가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신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패션 플랫폼 오늘 1,780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제시드렸던 목표가가 2,300원입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또 매수 가능하다라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 플랫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고수의 픽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나오는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고수의 픽 퀴즈 문자나 종목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고수의 픽 3일 이용권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러 갈 시간입니다. 에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에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쉽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종목들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셔야 수익을 낸다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한 2가지 키워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주력 사업들의 장비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로 케미칼 중앙 공급 시스템 그리고 세정 및 에칭 장비, 검사 장비 등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케미칼 중앙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이고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라는 첫 번째 키워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레포트들을 미리 보고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스트리, 뭐 중앙 공급 장비와 세정 장비, 시각 장비, 에칭 장비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의 매출이 앞으로 이만큼 증가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뭐 성장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에칭 장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에칭 장비가 뭐예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네. 사실은 레포트 쓰는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하면서 쓰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 알지라고 하면서 쓰지만 우리는 되게 다 알지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도체 만들 때 앞에 있는 에칭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칭. 예, 에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이거를 과연 에칭이 무엇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식각이라고 표현하는 식각 장비라고 하는데 깎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 식각인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가 이제 군대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군대를 어디서 나왔냐? 유류부대를 나왔습니다. 유류부대. 네, 이 얘기도 많이 들었죠. 네. 유류부대를 나와가지고 이 드럼통에다가 주기를 이렇게 새깁니다. 주기. 주기나 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탄약고에 들어가면 탄약고에다 주기를 새깁니다. 주기가 뭐냐? 이 이제 종이 같은 걸 대고 이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오. 여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글로 쓸 수 없잖아요. 다 네, 탄약 네, 200발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종이 이제 그 코팅된 종이로 탄약 200발 이렇게 써요. 네. 갖다 대고 페인트만 칠합니다. 그거 어렸을 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일 써야 되거나 자주 쓰는 거는 공업 하나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도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무판을 만듭니다. 고무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나무판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 고무판 밑에 쌓을 나무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세웁니다. 이게 웨이퍼입니다. 네? 이 웨이퍼. 네, 웨이퍼 많이 그래서 들어봤죠. 웨이퍼가 이 동그란 거잖아요. 네. 제일 밑판입니다. 이걸 웨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위에 고무판을 올립니다. 고무판을 올립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다음 이제 감각액 전에 올라가는 산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판 위에 고무가 웨이퍼 위에 산화액입니다. 뭐요? 산화액. 산화액. 산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2층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이 고무판을 올렸는데 이 고무판을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글씨를 새겨야 되니까요. 네. 탄약 혹은 뭐 탄피 보관소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고무에 대고 우리가 장인도 아니고 고무에 대고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장비로 깎아야 되나요? 아니죠. 일단은 행정병한테 가서 네. 탄약 200바이라고 써서 A4용지 출력을 해달라.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그림을. 그렇죠. 네. 출력해가지고 그 고무판 위에 올립니다. 그렇죠. 네. 이게 포토 관광액입니다. 포토 레지스트라고 부르는 관광액. 네. 3층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3층까지 올라오면 됩니다. 네네, 다 왔어요. 3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웨이퍼를 만드는 1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산화액 올리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포토 레지스트까지 세 장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가 반도체 8공정 중에 3공정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아하. 배우셨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됐으니까 이제 깎아야죠. 이게 포토 레지스터로 깎는 겁니다. 이제 빗으로 깎는 거. 처음에 포토액으로 깎는 거는 3단계까지. 그러니까 3단계에서 종이를 올리고 그 종이를 그 판에 대고 글자에 구멍 낼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거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거기까지 3단계. 네, 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네, 돼요. 나무판 올립니다. 고무 올립니다. 네. A4 용지 출력된 걸 올립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가위질을 해가지고 글씨를 냅니다. 자, 이까지입니다. 이까지를 해놓고 4단계에 옵니다. 4단계에 왔으니까 이제 고무를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각칼로 깎든 뭐를 깎든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깎습니다. 그러면은 고무판 위에 뭐가 나오겠죠? 글씨가 네. 나오겠죠. 네. 예를 들어서 탄약, 보급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가 나오는 게 이게 애칭입니다. 시각입니다. 네. 그게 애칭이군요. 그렇죠. 이것까지 네. 깎은 다음에 위에 있는 종이는 떼야 될 거 아닙니까? 포토액까지 위에 있는 종이까지 포토액까지 제거하는 게 4단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무판을 깎고 종이를 깎아내는 이 단계를 하는 식각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케미칼 중앙 공급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게 4단계 깎아내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즈마로 이동해서 건식으로 깎아내는 게 있고 용액으로 해서 이제 습식으로 깎아내는 게 있는데 습식으로 깎아내려면은 계속 이제 그 감각액 같은 거, 식각액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죠? 어쨌든 그 반도체를 잘 깎아서 식각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 장비를 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거 네. 다 해오신 분들은 다 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던 다음에 이걸 만든 다음에 나중에 군대 가면 이거 페인트만 딱 칠해가지고 탁탁탁탁 찍기만 하면 글씨가 딱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반대로 깎아야 되는데 내가 보는 대로 깎았다가 찍으면 반대로 나오잖아요. 욕 많이 먹고 행복한테 불려가고 군장 돌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은 네. 앞에 이 시각까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군대 갔다 알겠습니다. 오신 분은 다 이해하실 거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애칭 장비에 대해서 좀 이제 아는 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식각할 때 쓰는 장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네.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가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인데 사실 애칭 장비를 안다고 해서 이 종목의 이름을 유추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네. 힌트를 요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로 시작하는 반도체 장비주다라는 점 안내를 해드리면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시청자님 반응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들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50분 추첨해서 고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종목은 이마트이고요. 매수가가 10만 5,813원에 비중이 13.78%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마트 오늘 종가가 95,700원으로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볼까요? 물론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마트가 최선인가? 라는 좀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코스피에 좀 덩치 큰 종목들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 다우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이 셌잖아요. 나스닥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성장주였기 때문에 성장주 쪽이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 속도감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마트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마트가 지금 1순위인가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는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화면 보시면은 그래도 최근에 조금 머리를 들고 있는 점은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1만 원까지 매물대가 있는 한 11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매수가 인근 오면 일단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2018년부터 꾸준하게 빠졌거든요. 보시면은 2018년이 뭡니까? 그 전부터도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N자형 하락 패턴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도 있고 만약에 하락 안 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종목이고 옆으로 누워서 힘을 모으다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2020년에 올라오기 전에도 한 2년 정도 행보를 한 다음에 1년 반 정도 행보를 한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무거운 종목들은 돌리기 전에 이 횡보 기간이 꽤 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는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즌에 이 종목이 1순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 본절쯤 되시면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종목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마트 또 종목별 의견과 함께 여러 가지 설명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8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매수가가 6,430원에 비중 15%, 앞으로 전망과 상승 재료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6,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게 또 국회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빠졌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엔 내일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딱 이제 브레이크 잡힐 때서 잡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어쨌든 간 양봉이 터졌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변동성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질문이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하면 전망은 추세의 문제거든요. 기노흡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노흡의 추세가 아니라 변동성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세와 일단은 변동성 구간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종목 딱 걸릴 때에서 걸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검은색 라인 장기 입형대 480선 인근에서 정확하게 딱 브레이크 주차를 딱 한 상황입니다. 딱 브레이크 주차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여기서 내일 만약에 밀리면 주차를 하고 이제 후진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일 강하게 갭으로 띄워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갭으로 띄워서 돌파를 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만 봐도 한 7,000원대까지는 올 자리가 있습니다. 한 7,500원에서 한 8,000원 인근까지는 올 자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는 있다. 다만 내일 반드시 장기 이평대 가격을 갭으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흐름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단기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1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대원화성이고요. 매수가가 2,880원에 비중 10%.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 특히 리비안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니까 9월 달에 한번 강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10월, 11월까지는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3,000원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분은 2,8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2,710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이 종목은 손절가 2,500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리비안 관련된 리비안 급등했을 때 같이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번 나왔던 장대 양봉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위에 매물을 먹었는지 아니면은 내 손을 털기 위해서 움직였는지는 앞으로 좀 황방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2,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정말 그 당시에 뉴스 띄워놓고 나왔던 윗꼬리가 나왔던 양봉 화면 보시면은 한 요 정도 구간,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의 양봉들이 다 세력들이 손 빼기 위한 양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2,500원 잡으시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쉽게 한 3,200원대까지는 올 수 있는 변동성 구간만 해도 3,200원대까지는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한 마음속에 일단은 시간을 좀 두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시간을 조금 주시고 그 전에 손절가를 이탈하는지 혹은 목표가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일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고 또 보유 의견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또 한 차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중요한 종목 뉴스들, 또 실시간 뉴스들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뜨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도 오늘자 퀴즈 다음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제가 들려드렸던 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주기 좀 새겨보신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애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설명 장황하게 들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으나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저희 노란톡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추세 전환 그리고 실적 두 가지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 그리고 실적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실적은 거의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 형성 후에 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회사다. 영업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서 존중님께서 반도체 공정상 밸류 체인을 공부해보면 쉽다. 멋지십니다. 충분히 또 쉽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추세 전환과 실적은 굉장히 또 쉬운 힌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름 힌트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님. 이름 힌트 주세요. 일단 네. 저는 네. 앞에 이게 이제 영어 알파벳 3개입니다. 네. 두 글자짜리, 한 글자짜리, 두 글자짜리 알파벳 3개입니다. 네, 알파벳. 곧 있으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맞아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산타 랠리가 네.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타 랠리에 산타의 스펠링 2개. 두 글자, 네. 한 글자. 산타의 이니셜을 써주시면 일단 세 글자 문제가 되고요. 네. 해결이 되고요. 네. 산타가 누구한테 선물을 줍니까? 애기. 그렇죠. 그 두 글자를 마지막 애기 말고 어린이 말고 우는 땡땡에게는 그쵸. 선물을 안 준다. 그렇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선물 못 어렸을 때 받으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성의가 준 선물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은 그 예를 들면 이데일리잖아요. 네. 이데일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데일리 찍혀 있는 무슨 컵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굿즈를 갖다 주셨구나. 굿즈를 갖다 주는 거예요. 네, 3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이니셜이 새겨진 알겠습니다. 골펜 샤프 세트를 줬던 거를 35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주실 때 로고를 네. 새겨지지 않는 거. 35년 지워서. 후에도 이왕이면은 아세톤으로 지워가지고 네. 드리는 현명한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또 학부모분들이 또 많으실 테니까 이러한 팁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름 힌트를 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산타의 이니셜을 또 영어를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누구에게 선물해 줄까요? 우는 땡땡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 땡땡 역시 영어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반도체 장비주 A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종목은 양지사, 매수가가 58,00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9월, 10월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조정이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 오전 방송할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지금 그 당시 제가 파셔라. 이거 나중에 종목 상담 하실 거다 분명히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지사가 뭐 엄청난 종목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데가 있어. 이제 연말이니까 다이어리가 막 터질 듯이 여러분 다이어리 쓰십니까? 다이어리 쓰시나요? 아니요. 이제 굳이 쓰시는 분들은 가끔의 이제 스타벅스에서 주는 그 녹색 다이어리 폼으로 1월 달만 써요. 1월 그쵸, 달만. 네. 폼으로 갖고 다니시거나 요즘 다 이제 핸드폰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네. 양지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품절주라 네. 그래가지고 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화면 보시면은 네.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이거 통상 양지사는 움직이면은 옛날 과거도 한번 볼까요? 과거도 정말 최근에 진짜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왔네요. 과거에도 한 번씩 움직이면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이만큼 떴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리면 얼마일까요? 저는 10,000원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숨도 안 쉬고 정리하는 게 맞다.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놀다가 뱉은 종목들을 물려 들어가신 분들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포트 교체하자라고 말씀드릴 때 딱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교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금 손실이라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10,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 또 참고를 해보셔서 또 매도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65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매수가가 12만 3천 원에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다음에는 비중도 함께 꼭 적어주시고요. 앞으로 전망과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는 살짝 좀 고가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10월 달, 11월 달 들어서는 살짝 또 올라오면서 오늘 11만 2,500원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에코프로비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비싼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비싼 측면이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의 성장성은 뭐 두만할 나위가 그쵸. 없습니다. 영업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상반기도 뭐 200% 넘게 상승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3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30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뉴스가 좀 찾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영업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잘 버틴 종목들은 조금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은 좋은데 가격 메리트가 떨어져서 속도감은 좀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 비중이 만약에 이제 써주시진 않았는데 만약 비중이 한 10%, 뭐 15%에서 20% 언저리 정도로 되신다면은 중장기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뭐 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쌍바닥을 찍고 저점을 올리고 있는 구간이니까 추세가 뭐 쉽게 무너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롱텀 보시고 들어가시면 그래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져가신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보자라는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1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또 종목에 대한 뉴스들 실시간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뜨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익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오늘자 골수해피 퀴즈는 에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이 길고 장황했던 애칭 장비에 대해 혼란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오답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에로 시작하는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해 볼까요? 자,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쏙쏙 귀에 들어오는 설명을 해드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에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 ST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STI였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반도체 공정 일타 강사하세요. 네, 그럼요. 사실 시간이 있으면은 네.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혼자 하세요, 혼자. 저는 퇴근할게요. 패키징 장비는 사실 저는 설명을 자주 드렸죠. 이제 뭐 컴퓨터 이제 칩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안에 실제로 CPU 안에 뭔가 있다. 진짜 반도체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갈 때 조금 세게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14,650원인데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제가 14,500원 잡았는데 조금 더 올랐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장기 입형 때 가격만 해도 18,000원 정도 잡을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2,000원 잡고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STI였습니다. 오늘 종가가 14,6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2,000원, 가격 전략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오답들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문자 중에서 오답도 많이 좀 읽어드릴 것 같은데 3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ATPC라면서 오답을 좀 보내주셨고요. 이영지 전문가님 설명을 열과 성 다해서 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군대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어렵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의 마음입니다. 설명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셨는데 군대 이야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군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책상에서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판화. 책상, 나무 책상에다가 종이 대고 뽑잖아요. 요즘엔 나무 책상이 아니잖아요. 요즘 나무 책상이던데 근데 나무 책상이 옛날 저희 나무 책상하고 다르게 코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플라스틱 면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가시 박히잖아요, 가시. 가시 박혔죠. 네. 옛날에 마두과학도 다 이제 그 왁스질하다 가시 박히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이제 그 아스팔트 같이 뭐 이제 세멘이죠. 세멘으로 돼가지고 놀다가 넘어지면은 아플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해보시겠다면은 저희 방송 한번 재방송을 돌려보시면 정말 보신 다음에 한 시간 후에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설명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혼자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 뭐 리포트를 보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면 또 저희 방송 또 되돌려서 그렇죠. 보시면은 또 무릎을 탁 칠 수 있겠다고 하니까요. 네, 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5125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온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오답을 보내주시다가 이름 힌트 이후에 정답을 아셨어요. 자, 오늘의 정답 STI였네요. 괜히 다른 종목 답인 듯 해서 다른 문자를 좀 보내주셨고 오늘 또 A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S퓨얼셀 오늘 반매도한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S퓨얼셀이 또 수소 관련주이긴 한데 우리 애청자님이니까 좀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지금 S퓨얼셀? 정도면 한 반 정도 챙겨서 나쁘진 않습니다. 장기 입형에서 저항을 받는 자리니까 일단 참 챙겨놓고 왜 그러냐면 지금 살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좋은 종목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오늘 이제 밑에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이 첫 분이 네. 평소에는 항상 우울한 아이디어 들어오셨는데 눈물 나거나. 오늘은 이제 귀여운 라이너로 왜냐하면 좋아요. 최근에 카카오가 좀 올라왔거든요. 이제 귀여운 거야.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귀여웠죠. 이러다가 또 운봉 한 대 맞으면은 꼴배기 싫은 라이언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좀 귀여운 라이언으로 들어오셨는데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장중에도 시황이란 뉴스 또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것도 설명도 많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주식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 네. 핸드폰 카메라만 되면은 뜹니다. 옛날에는 저 때는 네이버 이런 걸 내려가지고 네. 다시 QR코드 찍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 그냥 카메라만 찍어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좋아졌더라고요. 세상 참은 좋아졌더라고요. 네, 오늘 또 유튜브 댓글창에서 오늘 저 머리 아플까 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무릎을 탁 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서 머리 치고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에는 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문가님도 더 쉬운 힌트 네, 가져와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또 저희가 쉬어가니까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또 1시간 동안 달려왔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수능으로 인해서 이 개장과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미뤄지다 보니까 고수의 관심 종목이 쉬어갈 예정이고요.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